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마보라는 명상 어플 회사의 대표인 유정은님의 책인데요. 이 책은 명상과 불교 심리학, 최신 뇌과학을 바탕으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며 삶을 나로서 살아갈 힘을 회복하도록 안내합니다. 오늘은 이 책 초반부를 읽어볼게요. 오늘도 괜찮은 척 버티는 마음에게. 유정은. 출판사는 한빛 라이프입니다. 정답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탈출하다. 2011년 30 초반의 나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며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딸로 살아가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길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직장 생활도 나쁘지 않았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나는 늘 나를 증명하느라 바빴다. 더 좋은 성과, 더 나은 평가, 더 괜찮아 보이는 삶.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 여겼다. 20대 후반까지 기회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알 수 없는 미래가 30대가 되자 줄거리가 뻔한 주말 드라마처럼 느껴졌다. 결혼하고 대출금을 갚으며 아이를 키우고 더 좋은 집과 차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삶.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늘 조급하게 뛰어야 하는 삶. 갈림길 없는 고속도로 위에서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기 위해 속도를 더 높여야 하는 미래가 숨이 막혀왔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그 물음이 점점 커져갈 무렵 전 남자친구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다. 그 소식은 내 안에 쌓여있던 불안의 방아쇠를 당겼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결혼이라는 사회적 체크리스트 중 마지막 관문이라 여겼던 결혼 앞에서 나는 번번이 미끄러졌다. 뭐든지 노력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어온 내게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그 마지막 항목은 치명적인 실패처럼 느껴졌다. 어린 시절 경기도 소도시에서 서울 변두리 학교로 전학한 후 텃세에 시달리다 첫 시험에서 1등을 했을 때 비로소 친구들의 관심을 받았던 기억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 라는 믿음을 심어주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남들에게 괜찮아 보이는 나를 유지하는데 과하게 힘을 쏟았고 결혼을 못한 내가 인생의 실패자 같았다. 그래서 잠시라도 내 삶에서 떠나기로 했다. 서핑을 배우며 원주민 아이들을 돕는 봉사단체가 있다는 파나마의 작은 섬으로. 실패한 나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사는 것 말고 다른 삶의 방식은 없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는지 그때는 나도 잘 몰랐다. 호기롭게 떠났지만 막상 파나마에 도착하자 오히려 혼자라는 사실만 더 강하게 느껴졌다. 수많은 관광객에 휩쓸려 파나마 운하를 볼 수 있다는 언덕을 오르며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에 휩싸여 있던 그때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파란 바다의 수평선으로 해가 지며 오렌지색 구름 아래 각양각색의 요트가 끝도 없이 펼쳐졌다. 수천 척의 요트를 바라보며 노을 속을 걷던 그 순간 문득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저 수많은 요트 속 사람들처럼 삶에는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왜 나는 늘 하나의 정답만 쫓아왔을까? 그 순간 나는 나만의 조망 효과를 경험했다. 우주비행사들이 지구를 바라보며 개인의 걱정이나 국가 간의 갈등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깨닫는다는 바로 그 인식의 전환 말이다. 평생 객관식 시험의 정답을 찾듯 살아왔지만 삶은 애초에 주관식이었다는 것을, 삶의 방식은 수천 가지라는 사실을 그 바닷가에서 불현듯 깨달았다. 그날 이후부터였던 것 같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싶다는 실체 없는 욕망과
비대한 자의식으로부터 조금씩 가벼워진 것이. 그날의 통찰이 닫혀있던 내 관점의 문을 열어주었다면 여행의 최종 목적지였던 파나마의 정글에서는 그 열린 문 너머로 한 발을 내딛어 진정한 행복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다. 생전 처음 경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시골 버스 대합실만한 파나마 보카스 델 토로 공항에 내려 비영리 단체 기브앤서프의 설립자인 닐을 만났다. 그가 털털거리는 모터를 단 나무 보트를 몰며 나를 데려간 곳은 웹사이트에서 환경 친화적 숙소라고 되어 있던 정글 속 텐트였다. 평소에 나라면 첫날 침대 밑에서 손바닥만한 거미를 발견했을 때, 둘째 날 온몸이 맹그로브 숲의 흡혈파리에 물려 시뻘겋게 부어올랐을 때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것이다. 당장 도망쳐도 이상할 것이 없던 그곳에서 나는 오히려 예정된 다른 여행까지 취소하며 남았다. 도대체 무엇이 나를 그곳에 붙잡아둔 것일까? 정글의 아침은 온갖 새소리로 시작되었다. 숙소 옆 식당에 가서 아침을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닐이 자원봉사자들을 태우러 왔다. 모터보트를 타고 아름다운 카리브해 길을 15분 정도 가면 판자로 얼기설기 지은 집들에서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가진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뛰어나왔다. 나를 그곳에 머물게 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아이들이었다. 말은 한마디도 통하지 않았지만 상관없었다. 아이들은 나를 과거나 미래의 가치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 있는 준이라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았다. 아이들과 함께 뛰고 먹고 웃으며 나도 아이처럼 자유로워졌다. 한국에서는 얼굴이 탈까봐 모자를 쓰고도 선크림을 덧바르던 내가 새카매진 얼굴과 주근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흙 먼지 속에서 야구를 했다. 난생 처음 안타를 치고 홈을 밟았을 때의 기쁨은 그 어떤 성공의 경험보다 짜릿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치인 내 몸짓이 우스꽝스러울까봐 남들 앞에서는 뛰지 않았던 나인데 그곳에서는 어떤 몸개그도 아무렇지 않았다. 아무도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가장 깊은 울림은 한 소녀에게서 왔다. 그곳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집에 없으면 학교에서 배급하는 점심이 유일한 식사인 경우가 많았다. 내가 학교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을 때 그 아이가 기둥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보였다. 작은 학교라 아이들이 격일로 등교했는데 그날은 그 아이가 오는 날이 아니었다. 아마도 배가 고파서 찾아온 것 같았다. 나는 그 아이를 안심시키며 손짓 발짓으로 식당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자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나를 꼭 안아주더니 나보다 더 능숙한 손길로 밥을 푸고 음식을 나르며 자기 몫의 일을 해냈다. 그 아이의 씩씩한 모습 앞에서 가슴이 먹먹해졌다. 가진 것이 없어 밥 한 끼를 구하러 온 아이가 그 한 끼에 감사하며 자신의 작은 힘을 기꺼이 나누고 있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아등바등했던 내 세상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기꺼이 나누는 그 아이의 세상 앞에서 한없이 작아 보였다. 파나마에서 나는 마음챙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마음챙김을 경험하고 있었다. 과거의 나를 증명할 필요도 미래의 나를 걱정할 필요도 없이 오직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나로 온전히 머무는 순간이었다. 땀을 식히며 바라보던 카리브해의 노을 속에서 나는 내 인생 그 어떤 성취의 순간보다 더 생생하고 근원적인 존재의 행복을 느꼈다. 마음의 자유로움, 마음챙김. 사람들은 행복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무언가를 성취하는 순간이나 TV 광고나 소셜미디어 셀럽들의 여행이나 파티 장면에서 찾는다. 그러나 불교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은
감각적 욕구 충족이나 순간적 즐거움이 아니라 근본적 괴로움인 두카가 없는 마음이 자유로워진 상태를 말한다. 두카는 삐걱거리거나 어긋난 바퀴와 같은 상태에서 파생된 인도의 고대어인 팔리어로 인간이 삶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불만족을 의미한다.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할 때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 그러나 현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설사 완벽하게 준비해 놓아도 우리의 뇌는 금세 다음 욕구를 만들어낸다. 아름다운 해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칵테일을 홀짝이면서 그래, 이만하면 내 삶도 참 괜찮지 하다가도 바다 위에 떠있는 요트를 보며 그 주인을 부러워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 하다가도 금방 이게 칼로리가 얼마야? 다이어트는 또 물 건너갔군 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낀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행복해지기 위해 외부의 조건을 완벽하게 바꾸려 노력하지만 우리가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란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행복의 전략은 정반대여야 한다. 외부 조건을 완벽하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외부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즉시 행복해지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어떤 조건에도 행복하기를 선택할 수 있을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책 내용에서 나왔던 것처럼 뭔가를 더 가지고 뭔가를 더 하고 나를 바꾸고 그래야만 행복해지고 좀 편안한 삶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그동안 제가 찾아왔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답이 아닌데 그렇다면 어떤 게 답일까 라는 거였어요. 명상도 하고 알아차림도 하고 마음 관련된 책들도 읽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뭔가 나아지는가 싶다가도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거나 더 나빠지거나 조금은 나아진 것 같기도 한 그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멈추는 것에 답이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멈추는 것. 이것은 생각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나를 그냥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이 몸뚱아리가 지가 알아서 뭔가를 자꾸 해요. 그렇게 하도록 완전히 놓아버리면 어떨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몸뚱아리가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놔버리면 어떨까? 문득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두려움도 있고 그러다가 내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 내 안에 그 밑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다는 이 나를 딱 놓아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놓아버리려고 하면 또 잘 안 됩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즐거우면 웃고, 슬프면 우는 그 자연스러운 상태로 나를 놔두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제 자신을 통제하고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그러고 있구나. 그것을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분들은 언제까지 알아차림, 놓아버림, 받아들임 이런 얘기만 할 거냐 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여기까지밖에 지금 안 되는데 그냥 지금 이러한 나 자신을 알아차림 할 뿐입니다. 결국에는 이 알아차림 자체도 대상이라서 이 또한 놓아버려야 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